한국의 한 가정집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치는 외국인 여성. 앞으로 중년의 여성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캐나다 출신 샬롯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캐나다 오타와의 작은 출판사의 각본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취업을 준비했을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전염병의 여파가 심해 사람뿐 아니라 기업들조차 두려움에 떨 때였어요.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뽑기는 커녕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하다가 부도까지 나는 회사가 많았었어요. 제 취업은 계약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만큼 취업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캐나다에서도 공부하겠다고 대학을 진학했지만 실제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규직 취업이 어렵다 보니 마트에서 캐셔를 본다거나 물류창고에서 배송 업무를 하는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코로나의 여파가 계속되는 바람에 그런 일자리조차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답니다. 제가 다니는 출판사는 성과로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기여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재계약이 되거나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었거든요. 각본가의 업무 특성상 경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트렌드를 얼마나 잘 맞추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사위 때문인지 작은 규모의 출판사 회사임에도 제가 도맡아 발행한 소설은 SNS를 통해 20대 층의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회사에서 굳건히 제 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만큼 성과를 낸 지원이 드물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정규직 심사가 한 달 남았을 시점에 매니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저의 각본 실력이 좋았고 그 덕분에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소설이나 대본들이 큰 흥행을 끌었지만 그건 제가 유명 출판사의 글을 유사하게 카피한 경우가 많고 평소에 근무 태도도 좋지 않았다는 억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때 각종 비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속 남아있길 원해요. 그런데 저의 경우 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자리에는 출판사의 고위 간부직의 자녀가 들어와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차마 다시 취업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다른 회사에서도 저를 필요할 때만 써먹고 연봉을 올려주기 싫어서 내쫓아낼 수 있잖아요. 저도 이럴 땐 아메리칸 드림이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아마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자유로움을 강조한 이곳이 사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간관계의 중심적인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저처럼 내성적이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은 사람은 아무래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나 봐요. 제 취업을 고민하던 와중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친구가 한국으로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먼 타국까지 가서 굳이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 의아했어요. 친구는 그곳에서 영어만 가르쳐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거기다 치안도 잘 되어 있어서 여자 혼자 살아도 충분히 안전하고 인종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후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행 겸 한국을 다녀와 봐도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 한국어 과정 단기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막상 비행기에 올라타니 겁이 나긴 했습니다. 별다른 준비도 없이 서류만 제출한 채 한국으로 가는 저는 저의 국어 실력이 형편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걱정은 태산같이 커진 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뒤 대학원에 갔는데 저의 걱정은 쓸데없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실력이 출중했다기보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다 외국인이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았어요. 한국에 대한 칭찬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금방이라도 평안을 찾을 것 같았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종종 가족들과 캐나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한국말을 정말 잘한다는 말까지 듣게 된 거죠. 자신감이 붙은 저는 드디어 알바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외국어 학원의 단기 파트 강사 자리라던가 스피킹 과외를 알아보았죠. 친구들이 여기저기 소개시켜줬는데 저의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했는지 잘 컨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운이 좋게 서울의 한 중학생 그룹의 스피킹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과외를 했는데 저도 첫 알바라서 그런지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그래서인지 제게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스피킹 실력이 많이 늘어나서
학부모님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성과를 낸 것도 기쁜데 캐나다에 다녔던 회사처럼 성과를 무시받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꾸준하게 과외를 진행하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풍족해졌습니다. 어느 날 같은 대학원을 다니는 제시카가 일정이 있어 2달 정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저에게 그녀의 과외 수업을 받는 50대 아주머니의 수업을 부탁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죠. 아주머니에겐 2딸이 있었는데 둘 다 능력이 좋아 미국 변호사와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와 소통하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공부는 자기 의지가 정말 중요한데 아주머니는 열망이 가득한 우수 학생이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작은 만두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과외 수업을 받고 계셨어요. 알파벳도 모르시던 분을 제시카가 간단한 기본 회화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런 열정적인 학생이라면 제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실력이 일취월장하시는 분이겠다 싶어 흔쾌히 수락했고, 한 주에 4번 과외를 하러 갔었습니다. 이후 아주머니와 저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어느 날 영어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행복한데 다만 둘째 딸이 걱정된다고요. 왜냐하면 남편과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어서 그렇대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남편은 한국에서 결혼 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다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런 사위를 한 번 더 잡아보려 했는데 말이 안 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때 아주 비참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큰 사위도 잃을까봐 그때부터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열성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외를 하러 갔는데 아주머니의 집에 막내 아들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다는 건 알았고 미국에서 일한다고 듣긴 했어요. 아주머니는 막내 아들을 인사시켜줬어요. 그는 신민호라고 했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마음이 막 떨렸습니다. 적당한 키에 듬직한 어깨 미소가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민호도 저를 보는 눈빛이 꽤 따뜻했어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고 하죠.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저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정착할지 캐나다로 돌아갈지 몰라 연애를 할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민호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캐나다에서 살던지 한국에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며 저의 걱정을 없애주었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유학을 연장하면서까지 그와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아주머니에게, 그러니까 민호 씨 어머니에게 우리의 교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때까지 아주머니가 우리의 결혼을 반대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따님 2분 국제 결혼을 한 경험도 있고 저와도 막역한 사이가 되었으니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우리의 결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벌컥 내셨습니다. 절대 반대다 하시며 단칼에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우 씨 보고 너는 무조건 한국 여자를 만나야 한다 하고 엄포를 내리셨죠. 외국 여자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 결혼은 무조건 포기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인종차별주의자인 걸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민우 씨가 좋다고 한들 이런 강한 반대를 겪으면서까지 결혼할 자신이 없었지만 저도 물러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뱃속에 이미 아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주머니 아니죠. 이제는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해 두실 때까지 결혼식을 미루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저 말고 다른 영어 선생님 수업을 신청하셔서 들으시고 제 전화는 계속 안 받으셨죠. 생신날을 맞아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갖다 드리면 하나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동종 민호 씨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지만 어머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잘 지내려고 애쓰는 제 노력을 모두 모른 채 하시는 어머님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연락을 단절한 채 민호 씨와 저는 작은 살림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축복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만삭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만삭인 것을 고려해 일부러 일정을 최소로 잡고 해외 출장은 아예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득이하게 민호 씨가 일주일 지방으로 출장 갈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출산 예정일은 며칠 남았지만 저는 괜히 불안했습니다. 민호 씨도 출장 가기 전 혼자 남은 저를 걱정했죠. 하지만 다행히 별일 없었고 낮에는 대학원 친구며 마침 한국에 와 있는 신호들이 집에 방문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줬어요.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민호 씨가 오는 날인데
전날 밤 갑자기 진통이 급격하게 오는 거였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이상하고 심한 고통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민호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안 받더라고요. 조금 참아볼까 싶다가도 점점 심해지는 진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 순간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제 전화 안 받으시긴 했지만 왠지 어머님은 그때 전화를 받으실 것 같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님은 제 전화번호가 뜨니 처음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배가 많이 아프다고 말하면서요. 어머님은 사태를 파악하셨는지 아이고 하시더니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금방 가마라고 하셨죠. 진짜 어머니는 10분 남짓 총알같이 날아오셨습니다. 집 현관문조차 열어주기 어려웠지만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옷바람에 가디건만 걸친 채 슬리퍼를 신고 달려오셨던 겁니다. 동시에 오면서 119를 부르셔서 마침 구급차도 도착했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딸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5분 만에 회복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어머님이 다시 집으로 가셨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노심초사하신 얼굴로 제가 분만실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동안 민호 씨와 신우에게도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었다 보니 그들은 병실로 오지는 못하였죠. 이후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가기 전까지 어머님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어요.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2주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니 제 방 옆에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영어로 쓴 손편지였습니다. 결혼을 반대해서 미안하단다. 둘째 사위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아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지내려고 애쓴 것에 대해 고맙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만 생각했지 왜 저를 냉대하는지 몰랐는데 편지를 읽어보니 며느리마저 잃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였어요. 둘째 사위의 일을 겪으면서 외국인은 언제라도 아무 말 없이 이혼하고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어머니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죠. 편지를 읽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남아있던 어머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딸을 출산하고 3달이 지나 제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딸아이 100일 겸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산 전만큼 날씬한 몸매도 아니고 아직 얼굴도 푸석해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롯 씨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가지게 된 샬롯 씨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